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아이들도 등교시켜 놓고 바로 사무실로 왔네요. 이번 주는 복음이 많지가 않아서 기억들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을 잘 되짚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아이 학교에 있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그 친구, 유일한 한 명의 친구죠. 그 친구 외에는 아직 뭐 복음을 전했다 한 학생이 한 명 있고, 그 학생은 이렇게 잘 눈에 띄질 않는 것 같아요. 복음 이후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아이 학교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갔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제 교회에도 제가 뭐 초등부에 있었었고 해서 뭐 이 같은 동네다 보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도 저희 아이 학교에 몇 명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학년 차이 나니까, 그래도 두 학년 차이 나나요? 그 친구가 이제 3학년이지 싶은데 2학년, 두 학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뭐 한 1년 정도 같이 봤었었나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 인사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도 그 친구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고 뭐 이렇게 좀 서로 잘 웃고, 뭐 대화도 뭐 서스럼 없이 나눴고, 뭐 그때 당시에는 교제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중등부로 가면서 좀 보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를 좀 기억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만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알겠고 근데 미안하다, 내가 너 이름을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본인은 이런 이름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교회에 같이 이제 부서에 있었던 애들이 몇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이는 친구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봐서 마음이 기뻤죠. 아이가 딱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보아하니 그 친구는 이제 보통은 뭐 초등학교 있을 때에도 그 친구는 이제 하교하고 뭐 학원을 갔었으니까 너 마치고 학원 가겠네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근처 놀이터에서 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말고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놀이터, 거기는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도 많이 이용했던 그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옆에 있었었는데, 그 친구는 뭐 등교 때도 항상 뭐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등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상기가 안 돼도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놀 친구가 있구나. 어,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뭐 나도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 친구도 이모 같이 놀래요 이렇게 얘기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모 저희 갈게요 하면서 바로 놀이터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저의 곁에 이렇게 머물러 주더라고요. 머물러 주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꼭 그 같이 어딘가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명의 무리로서 이렇게 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에 이렇게 걸어갈 때는 뭐 대화를 그 친구랑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진 않았죠. 그 친구 두 명이 짝 따로, 이제 저랑 저희 아이 짝 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길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횡단보도에 서서 뭐 제가 합류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친구가 뭐 같이 놀자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뭐 잘가 이런 인사도 안 했었어요. 잘가 인사도 안 하고, 혹시나 그 친구가 뭐 뒤로 보던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손인사 해줄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그래도 그 친구가 저를 끝까지 기다려 줬었잖아요. 그리고 뭐 같이 놀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제 곁에 머물러 줬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모랑 완전히 얼굴을 못 보는데, 이렇게 한번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인사를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이렇게 멀리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남았죠. 뭐 매일매일 그 친구랑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우연히 저를 이렇게 알아봤었을 때 저를 좀 생각해주고 옆에 머물러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고마웠고, 또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좀 대범하게 같이 놀자 이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좀 있었죠. 그 친구의 친한 친구한테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끌린다 하는 친구가 있고 좀 안 끌린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제가 그 아이를 그냥 얼굴로서만 몇 번 봤지만은 막 그렇게 막 그 친구도 막 저에게 다가오려고 막 그런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잠자코 있는데, 그 초등학교 같이 나온 그 친구한테는 그 친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금 더 좀 당당하게 좀 말을 좀 걸어주고 막 그러지를 못해서 그 새로운 친구에게도 좀
미안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요일은 기억이 나는 게 목요일은 하교를 하고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사무실에 왔죠. 사무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밥을 먹고 각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좀 진정시키려고 많이 애썼었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저는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살짝 불안한 거예요. 얘를 혼자 놔두기가 지금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은 뭔가 또 일이 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렇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의심은 가졌지만 화장실을 갔습니다. 갔었는데 막 조금 울부짖는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들리더라고요. 멀리서 들리면서 갑자기 좀 조용한 거 보니 뭔가 이게 물건이 하나 좀 뭔가 잘못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혹여나 하면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왔는데 저희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을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겨서 커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커튼 지금 저 자리에서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네가 엄마가 자리 비웠다고 네가 그새 그 사이를 엿보고 커튼을 이렇게 떨어뜨렸네 하면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있을 때 차라리 있을 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엄마가 화장실을 딱 갔었는데 엄마가 갔으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사고를 쳤나 하면서 또 화가 막 좀 소리를 쳤죠. 소리를 쳤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뭔가 행동적으로나 좀 이렇게 막 더 이상 그 이상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엄마가 자리 없는 틈을 타서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있을 때 하던가 하면서 좀 이렇게 커튼을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또 저거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연자실했죠. 망연자실하고 예배 시간도 다가오는데 막 저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실망이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커튼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하지는 않고 커튼을 제껴놨죠. 제껴놔서 어차피 뭐 내가 아무리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미 떨어진 거 떨어진 채로 지금은 지내야 되겠다. 다시 복구시킬 그런 의지도 이제 없어지고 실망만 큰 거죠. 그래서 커튼을 제껴놓고 이제 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또 이런 상황을 주시면은 제가 참 이 예배가 뭐 영상을 안 찍고 하는 예배도 아니고 영상을 찍는 예배인데 제가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고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뭐 갖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직전에까지 그 시간까지 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많은 일들과 많은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그럴 때는 참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은 화나고 화난 감정이 막 추스러지지 않았지만, 이 감정 다 내려놓고 예배는 또 태연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 참 뭔가 마음의 괴리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좀 괜찮은 척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목요일 영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예전보다는 좀, 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막 그, 아이가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될 정도가 되어서 막 학교 중간에 조퇴를 하고 이렇게 집에 오든지 막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집에서도 조금 제가 컨트롤 하기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쉽고,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이렇게 보내놓고 오전에 굉장히 그 시간을 좀 여유롭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사무실 와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공부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하고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렇게 누리고 싶어도 상황적으로 누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막 뭘 하려고 하면은 막 전화가 와서 아예 데리러 가야 된다 하고, 또 뭐 이 사무실에서 학교까지 거리도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막 시간을 너무 잡는 거예요. 오전 시간, 뭐 오후 시간. 근데 아이가 이제 이 중학교를 갔는데 한 번 정도 이제 조퇴를 시킨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선생님께서 좀 뭐 힘든 상황 분명 있겠지만은 통제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아이 학교 시간까지 끝까지 시간을 이 사무실에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할 게 많더라고요. 뭐 제가 좀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뭐 워드 자격증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 워드도 이게 할 게 많더라고요. 이게 한컵 타자 연습, 타자가 빨라야지 워드를 또 잘할 수 있으니까 타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기를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실기를 이제 한글을 프로그램 틀어서 이제 실기도 제가 예시를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집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출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또 풀어봐야 되고, 이것만 해도 막 1시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몇 번씩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피아노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코드의 코자도 몰랐는데 코드를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본 코드 있고 뭐 자리 바꾼 코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는 좀 느리지만 좀 이해를 하고 치자. 이해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바로 이제 뭐
연주를 한다던가 할 수 있지만 이 코드를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수학도 보면은 뭐 개념이 정말 중요하잖아. 이걸 내가 이해를 하고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개념이 참 중요하다. 이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코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뭐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그런 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집처럼 이렇게 코드 뭐 이런 거 막 그려가면서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 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기타도 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타 책들이 굉장히 기초인데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제가 이렇게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봐도 봐도 모르겠다 했는데 마음을 다시 다잡았죠. 좀 쉬운 책으로 내가 봤을 때 쉬운 책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타 기본서를 2권을 샀죠. 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료가 많습니다. 동료곡이 많아서 조금 접근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연습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 정말 매일매일을 옛날부터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좀 마땅치 않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 역시 연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말로 이게 공부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 정말 최상의 거리다. 학교랑 이제 저희 사무실이랑 많이 가깝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학교랑 저희 집이랑은 좀 멉니다. 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저희 삼촌이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삼촌은 뭐 낮에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을 내려놓고 학교 등교시키고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랑 좀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 학교하고 하러 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사무실에 있어라. 네가 등교하고 집에 왔다가 또 다시 또 아이 하교시키러 또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 약하지 않냐. 그냥 오전에는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아이 데리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좀 죄책감이 안 느껴지죠. 어머니를 좀 외로운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막 사무실에서 하려 하는 이 시간이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먼저 돌보는 게 맞겠지만 이런 일들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또 뭐 이런 세상의 지식적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오는 아이에게 뭐 교육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정말 뭐 무모할 것 같은 이 공부, 이런 뭐 악기 연습 이런 게 나중에는 딱 그때가 있잖아요. 때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학교 갈 때 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사무실에서 엄마도 같이 공부한다 하면서 그냥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음악도 했다가 컴퓨터 그런 워드도 공부했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 수학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막 선생님한테 혼난 이후로는 한 3학년 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아예 막 수학이라고 하면은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유년 시절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데 항상 부진하였죠. 부진하여서 막 이렇게 반에서 수학 못하는 아이만 불러서 따로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거조차 막 부끄러워서 막 수학을 중호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막 대신 이렇게 옛날에 숙제를 도와주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이 뻥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학의 뻥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오빠한테 이렇게 SOS를 요구를 해도 너는 이것도 모르나 하면서 막 이렇게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매일 처벌을 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 다 복도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허벅지 해초리를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결정적인 게 이제 그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문제를 이렇게 칠판에 적었는데 제가 번호가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불려갖고 제가 풀게 된 거죠. 풀게 됐는데 전 전혀 까막눈입니다. 이게 뭔가 숫자는 숫자인데 이게 뭐를 위한 건가 하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데, 차라리 못 풀겠어요 하고 이렇게 뭐 매를 맞던가 아니면 숙제를 뭐 벌칙으로 받던가 뭐 그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제가 너무나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그냥 못한다고 이렇게 뭐 포기를 하는 학생이 아니고 굉장히 풀고 싶은데 모르는 학생이구나 하면서 그 선생님 저를 부여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렇게 네가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를 자꾸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수학 문제도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더더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제가 이해를 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 더 밑에 단계, 더 기본적인 단계로 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저의 약점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초적인 거였는데도 제가 못 풀어서 정말 망신을 제가 스스로 느꼈죠. 그 보고 있는 학생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못 푸는 거를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드러내는 지금 순간이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결국에는 포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수학이랑은 원수를 짓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미용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장애인 그런 교육 쪽으로 이제 직장을 이제 구했잖아요. 구하고 나서 이제 장애 아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정말 기본적인 뭐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과제로 주면서 저희 앞집에 그 동네에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사장님이 이제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아드님께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뭐 선물 이런 걸 막 주고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정말로 뭐 아동들이 유아들이 푸는 책을 학습지를 이렇게 세트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너 필요한 거 있으면은 봐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조금 이런 장애인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장애인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한번 풀어보는 게 좀 그 장애인 학생들도 좀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학이 흥미가 있고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제가 유아 서적을 이렇게 풀기를 시작을 했었죠. 너무 쉽다 보니까 막 가족들이 또 의아해하는 거죠. 왜 그거를 풀고 있냐 하길래 제가 이거 그냥 장애 학생들 이거 과제 내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시키려고 했었고 그것보다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재미없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공부도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단계씩 이렇게 제가 뭐 수학이든 한글이든 이렇게 풀고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껏 막 시도했었던 저희 아이 수학 문제들 그런 거를 내가 이해 못하는 그 단계가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 단계까지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막 단계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지 봤는데 정말 뭐 2, 3학년 거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뭐 4학년 때 막 분수 이런 거 나오니까 분수를 뭐 아예 배우기 전부터 포기한 것 같은데 그냥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학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외우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막 그 푸는 방식을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에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부터 잡으려면은 더 밑에 단계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3학년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죠. 보게 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진짜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거를 이렇게 수학은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학이 재밌는 거죠. 막 3, 4학년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참 오빠한테 분수 못해서 막 넌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그런 무시까지 제가 당했는데
이제는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안 풀리는 나눗셈이 있으면 오빠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이거 풀어봐라 하면서 막 오빠한테 막 들이밀고, 알고 보니까 제가 막 곱하기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이 되지 않았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빠도 쉬운 문제지만 저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이제 개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오빠는 막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긴 거는 짧게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개념도 배우고, 또 조금 더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다 보니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고, 수학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흥미를 느끼니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참 수학이랑 많이 친해져 있습니다. 친해져 있죠. 그래서 참 수학을 원수를 졌었는데 다시금 수학 교과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보문고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뭐 저희 아이가 사달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풀 문제집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뭐 아이 거 하나 고르게 되고, 너도 풀고 나도 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미술 교구, 뭐 음악 교구, 뭐 다양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사무실을 좀 구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장애 아동을 이렇게 교육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내가 한 번씩 과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종이접기 이런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죠. 마음도 편하니까 하고, 그리고 그림도 뭐 정말 막 어른의 그런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유아식으로 그리는 거죠. 막 크레파스 이렇게 해서 쉬운 그림으로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가 과제들을 뭐 하나하나 그렇게 사무실에 있을 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좀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저의 여유도 부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고난을 몰고 가셨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구나. 낮잠도 좀 잘 수 있구나. 낮잠 자도 뭐 시간이 충분해서 아이를 학교시킬 수 있구나. 중학생이 되니 참 좋구나. 2시 반까지 시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아이도 좀 그럭저럭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고, 뭐 집에서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 좀 예전보다는 고난이 좀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역시 고난이 적어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횟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고난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건가? 그 문제에 좀 제가 염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사무실로 왔죠. 아이가 조금 일찍 사무실로 놀러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사무실에 와서 각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뭐 밥도 먹었죠. 밥도 먹고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음, 참 저희 가족 생각하고 뭐, 제 삶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거리가 없잖아요. 뭐 나만 생각하고 저희 아들 생각하고 저희 가족 생각하면 되니까 외부에 뭐 외부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신경 전혀 안 써도 되고 그냥 학교, 사무실, 집 이렇게 뭐 직장 이런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 복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저희끼리만의 교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그 좀 복음의 일에 조금 어,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가게에 이제 그 초등학교 그 같이 다녔던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가게에 와서 막 가게에서도 교제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막 바깥에 나가고 싶어해요. 막 놀이터 이런데 막 어디든지 막 가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예전만큼 뭐 매주 이렇게 온다든지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뭐 예전에는 참 아이들과 같이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놀이하면서 뭐 외부 사람들도 만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못 전할 때도 있지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오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은 우리 가족만 이렇게 안일하게 이 사무실 안에서 보내다가 하루를 지낼 수도 있겠다. 뭐 외부 사람들 접촉 없이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복음에 좀 힘을 내지 않고 좀 쪼그러들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밖을 나가려고 했었죠. 우리가 안에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우리가 좀 밖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배드민턴을 아이가 좋아하니까 배드민턴 좀 이따 치러 나가자 하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점심을 먹고 뭐 간식도 다 먹고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 내가 좀 용기를 내야 되겠다.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일이고 가게에 이렇게 놀러 왔던 친구들이 오지 않아도 내가 토요일을 좀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한적했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이렇게 쳤죠. 치고 좀 쉬다가 운동기구 좀 하다가 배드민턴 치다가 좀 아이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서 아이가 뭐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없다가 한 명의 그 할머니가 보이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운동기구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 할머니가 있는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저 할머니가 왠지 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있는 그 공간에서 잠시 왔다가 바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운동기구 쪽을 산책하시고 앉아 있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서 훈련을 좀 했죠. 다가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가가지 않고 조금 멀리서 어차피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할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거기 뭐라고 할까요? 이게 펜스라고 할까요? 이 벽 같은 게 이렇게 나무 벽 같은 게 쳐져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이렇게 길을 돌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 그렇게 일부러 들어가서 복음은 못 전하겠고 벽은 있지만 그 할머니랑 저랑의 그런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운동기구 쪽에 한참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계실 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내가 너무 복음에 쪼그라져 있다. 너무 이렇게 내가 안일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밖으로 박차고 나가보자. 뭐 내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지만은 막상 이제 복음을 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마음은 막 생각을 하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막 저만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게 이제 저희 아이에게 공을 치고 이제 저희 아이가 저한테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정말 할머니 그 펜스를 넘어서 할머니랑 정말 가까운 데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 공을 가지러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공을 주울 때까지 복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복음도 잘 되지도 않으니까 막 운동도 이제 재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방향을 틀어서 할머니 쪽으로 가서 한번 인사하고 집에 가도 되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가게로 향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보니까 제가 그 교제를 잘 하다가 교제가 이렇게 제가 교제를 정리를 했죠. 그 친구가 햄버거 먹었던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전화를 한번 왔는데 제가 받지를 않았죠. 받지를 않고 있으니까 끊어졌다가 한 3번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그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모가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또
일례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받는데 항상 전화를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내가 연락을 못 해주겠다. 우리가 나중에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다시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뱉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항상 토요일 날 놀러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왠지 가게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가게에 있을까? 가게에 문 밖에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배드민턴 치고 가게에 가고 있는데, 만약에 마주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 친구를 밀어내야 되나? 이모 이제 너랑 좀 놀기가 힘들다. 집으로 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나? 교제를 해야 되나? 예전만큼 교제를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끊고 보니까 또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그 친구랑 이렇게 겸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햄버거 친구의 그 피아노 잘 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핸드폰 번호는 저장이 안 돼 있는 사이였구나. 카톡으로만 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았고, 그 친구가 또 문자를 주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문자를 줬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문자를 정말로 막 뭐랄까요, 막 수시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대답하기를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기다림이 좀 되질 않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도 제가 연락을 못 해주겠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었는데, 장문을 보냈었죠. 장문을 보내고 또 장문이 아니라 막 뭐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30통이 넘는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모가 분명 이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가 더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계속 제가 막 제가 못 해주니까, 예전처럼 못 해주니까 계속 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연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제가 이제 가게를 갔을 때 그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혹여나 해서 전화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좀 이모한테 좀 다가오는 것을 좀 그만했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다시 대면을 한다면은 다시 또 예전에 그 일이 상기될 것 같아서 힘든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타임을 주셨을 때 그때 교제를 하고 싶지,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있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연락이 굉장히 많은 저에게 여운을 또 토요일 날 남기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나 뭐 설교를 들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구절만 딱 떠오르면 마음이 그렇게 걸립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것도 뭐 어른도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 고작 지금 한 11살 됐나요? 그 어린아이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항상 그 말씀 앞에만 서면은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걸리고 무겁더라고요. 일요일이 되어서 제 어머니랑 같이 일부 예배를 갔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민수기였죠. 민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을 좀 정탐하고 온나 이렇게 했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쪽 자손들은 그쪽 자손들은 거인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봤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은 정말로 우리가 개척할 만한 그런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쪽 민족들은 이미 그쪽 신들이 그 민족을 두고 떠나서 주인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이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왜 마음은 나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막혀있지 말고 당당하게 박차고 나가서 뭐 만나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왜 그들 앞에만 서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들의 신의 주인은 이미 떠났다. 그들은 정말 주인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지 그게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현실 상황으로 보니까 갑자기 정말 다들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막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나. 정말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힘을 내게 되었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신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상태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이 빈집이다. 그러니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네요.
할 시간이 되어서 지금 영상을 마무리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